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의 이영아입니다. 지난 28일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입주 기업인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일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및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고 공단 정상화 방안 협의 가능성을 밝힌 데 대해 통일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당면한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선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석 대변인은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대로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제의한 6.15 공동행사에 우리 민간인 참여를 사실상 불허하는 한편 북한의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민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행사를 제의했다면서 이 같은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6.15 남북 공동행사를 사실상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동아일보 채널A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남북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다뤄질 수 있다며 인도적 지원 문제와 남북 사회문화 교류도 논의할 수 있으며 정치 군사적 문제와 가급적 분리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과 어느 정도까지 공조가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중 혈맹 관계의 틀을 완연히 뒤집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며 한국은 중국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면서 중국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바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이런 인식을 토대로 한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6일째 장관은 갈수록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낮아지고 있다며 통일 준비를 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속의 문제로 일깨우기 위해 여론 환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월 27일 월요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회 통일교육주간 선포식을 갖고 국무조정실,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선포식에서 분단 70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통일 무관심, 무용론, 불신이 퍼져나가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가 결집돼 통일이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일교육 주간 동안 진행된 주요 행사는 잠시 후 윤희 현장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대화 용의 발언과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회견에서 6자 회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고 강조하며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로
북한의 수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 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룡해 특사를 만나 중국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다며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관련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룡해는 우리는 육자회담 등 여러 형식의 대화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소식이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부는 통일교육 주간을 제정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인 27일부터 31일을 제1회 통일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를 전국에서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희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교육 주간 첫째 날인 지난 27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회 통일교육 주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일 무관심을 넘어 통일 무용론, 통일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 국민들의 통일 열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통일교육 주간을 제정했다며 이번 주간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되고 이해가 깊어지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분단 70년을 앞두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덧 통일 무관심을 넘어서 통일 무용론, 통일에 대한 불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이상 우리 정부가 통일 교육을 실시해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 사회의 여건과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가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통일교육 주간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께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 떠올리시고 가족과 주위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주실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가 되고 그 이해도 한결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이날 선포식에는 심윤조 이채익 국회의원,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통일교육 주간의 의미를 기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주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강조할 것도 없이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60년 넘게 남북 분단이 이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마저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가 통일교육주간을 제정하고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펼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공감대를 확산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통일 의지를 확고히 심어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만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통일교육주간이 통일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 국민의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은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게 국제적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북한 주민의 지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국민적 지지가 과연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인가, 통일의 열망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의 28.3%는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장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시민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무려 52%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 그랬답니다. 48%가 통일을 원한다 그랬고요. 반수 이상이 통일을 원치 않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통일교육 선포주간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열망이 더욱 확산돼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계 인사의 축하 속에 제1회 통일교육주간 선포식은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통일교육 유공자 표창과 UCC 공모전 시상이 이루어졌고 선포식의 하이라이트인 축하 공연은 탈북여성이 포함된 남북여성 합창단 여울림의 감동의 하모니로 채워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과 애환이 담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울려 퍼지며 제1회 통일교육주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제1회 통일교육주간 첫 번째 행사가 선포식에 앞서 파주 문산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1일 통일교사가 돼 초등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통일이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류 장관은 학생들에게 통일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라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에요. 바로 이쪽에서 얼마 안 가면은 판문점이 있죠. 판문점에 뭐가 있어요? 남과 북을 가르는 선이 있죠. 그 선이 뭐예요? 38선. 38선은 옛날에 가르던 선이었고 지금은 휴전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군사 분계선이라고 해요. 그 선 때문에 그 선이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우리 군인들도 많이 가서 이 지역부터 여기도 군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군인들이 북한이 1950년에 남침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북한이 그런 짓을 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지키고 있어요. 또 북쪽에도 또 많이 군인들이 거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과 북의 군인들이 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이 2013년이죠. 2013년이 지금서부터 60년 전에 1953년에 그 전쟁이 끝나고 잠시 전쟁을 중단하자. 그래서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아주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정지, 잠시 중단하자. 이런 서로 간의 합의를 본 거예요. 최근에 북한은 그런 정전협정도 다 필요 없다. 이건 다 이제 끝난 거다. 이건 무효다. 무효. 여러분 친구 사이에 뭐 하다가 무효 이렇게 뭐 하는 거 봐. 그런 거 있죠? 네. 무효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죠. 같은 민족이지만 저런 북한과 함께 이 좁은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뭐랄까 이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빨리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우리 통일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좀 불편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친한 친구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기 전에 서로 간에 믿어야지 일단은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친구하고 했던 약속들, 또 그 친구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게 바로 전 친구라고 봐요. 우리 남북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리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남북한이 교류를 하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인식,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남북관계가 점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남북관계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통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우리나라 통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거라고 나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을 그냥 뭐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통일 수업을 듣고 나니까 통일도 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8일부터 29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파주에서 열린 통일 리더십 캠프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일단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은 남한에는 거지가 많고 노숙자 많고 뭐 자본주의 식민주의고 썩어 빠진 병든 자본주의 뭐 이런 교육을 주로 받았단 말이죠. 근데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연히 나는 너 일한 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 소유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바로 자본주의고 사람이 사는 모습이고 자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급 받으면 우리 드라마 보면 이렇게 왜 꼬리말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소 자기가 사고 싶었던 구두 사는 모습도 이렇게 막 그려지고, 그러니까 평소 뭐 가고 싶었던 뭐 음식도 먹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자유구나, 자본주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류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변화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이런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의 어떤 소통, 그리고 통일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 학부모 대표 80여 명은 캠프를 통해 판문점,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분단 현장을 체험하고 국내 전문가와 함께 문화로 바라본 북한의 오늘을 주제로 한 통일 토크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프에 참석하다 보니까 진짜 저희들이 TV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봤던 판문점, 도라산, 뭐 땅굴 이런 데를 견학하다 보니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진짜 세계적으로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그런 슬픈 처지인데 하루빨리 동북아시아의 그런 독보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캠프를 통해서 학교에 돌아가서도 아이들한테건 주변 분들한테 한마디라도 통일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관심을 많이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통일 전도사의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통일 문제의 해외 전문가와 만남의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남북 통일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국제 여론 주도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부가 해외 석학을 초청, 지역사회 순회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독일의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가 전주와 광주, 무안 등지를 방문해 독일 통일 경험과 한국의 통일 준비, 독일 통합 과정에서의 주민 통합과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번에 초청된 홀트만 교수는 옛 동독의 체제 전환과 변화를 전문으로 연구한 저명한 학자로 독일 통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이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제고하고자 어린이들을 만났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위해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류길재 장관은 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통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만 합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30대 때 또는 40대 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서 요거는 좀 그렇다. 손익계산을 해서 통일의 순간이 왔는데 걷어차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비겁하게 통일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 당대의 잘못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사, 미래의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먼 나라 얘기 또는 그건 어른들만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는 장관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좀 막연했는데 강의를 직접 듣고 나니까 좀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 대북인식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 회의론이 만연한 시기입니다. 통일교육 주간을 통해 높아진 참여자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 국민에게 퍼져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윤희연장 김하늘입니다. 제1회 통일교육 주간이 선포됐는데요. 국민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환기되기 바라며 남북관계의 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을 통해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일교육원 영상, 작전명 폭풍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